안녕하세요. JT푸드솔루션의 심재호입니다. 주식회사 기훈창과 함께하는 생활요리. 자, 오늘은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육볶음을 만들기 전에 저는 먼저 제육볶음에 들어갈 소스를 먼저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인 제육볶음은 아니고요. 저희 충청남도 지역, 특히 이제 대전에서 보통 이제 유래가 된 두루치기 스타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두루치기랑 제육볶음이랑 좀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루치기는 보통 고기를 양념에 재우지 않고요. 불에서 볶으면서 양념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충남에서 보통 하고 있는 두루치기 스타일로 제육볶음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오늘 들어갈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12가지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후추, 자, 미림, 청주, 생강, 마늘,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이렇게 1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할 땐 버섯 한 포. 자, 요게 이제 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고춧가루를 먼저 불리는 걸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랑 고추장이 있으면 두 개 다 섞으시긴 하는데 고춧가루를 먼저 불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고춧가루 불리는 재료로 요 간장하고요. 간장은 어떤 간장이요? 간장은 오늘 저 양조간장 씁니다. 제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샘표 거 501 쓰세요. 네, 저는 오늘 샘표 걸로 501 준비했습니다. 혹시 집에 돈이 좀 많으시다? 그럼 701 쓰세요. 네. 진간장하고 양조간장 사이를 드시는 게 무슨 맛이? 양조간장은 실제로 저희 일반적인 전통 과정을 거쳐서 숙성을 합니다. 근데 진간장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3분의 간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3분의 간장은 요 메주를 화학 처리를 거쳐서 분해를 그냥 시킵니다. 요걸 통해서 간장을 만들어냈는데, 진간장은 뭐냐면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진간장은 양조간장하고 3분의 간장을 섞어 놓은 걸 말합니다. 조리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양조간장은 보통 조리하지 않는 향이 좀 필요한 거에 쓰고요. 진간장은 보통 불로 조리하는 데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제육볶음을 할 때는 양조간장을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조림탕, 찌개 이렇게 좀 오래 끓이는 요리에는 저는 진간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진간장 그냥 브랜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샘표 거 쓰고요. 금 F3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01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섞은 거는 저 간장하고 미림하고 청주 3가지 섞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불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고춧가루가 벌써 미 액체들을 흡수를 하고 있죠. 자, 단맛을 내는 재료 먼저 섞겠습니다. 설탕하고요, 올리고당.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 쓰시는 거예요? 네, 고춧가루는 제가 굵은 거 쓰는데 굵은 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춧가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치용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춧가루 굵기를 보시면 김치용 고춧가루가 훨씬 더 굵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저는 그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반적인 굵기의 고춧가루인데 보통 상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식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마늘, 생강, 후추, 고추장, 요리할 때 버섯 한 포, 요거를 한 포 더 넣을게요. 자, 지금 제가 2포를 넣는 이유는 오늘 만드는 소스의 양이 8인분입니다. 4인 가족 2번 하실 양으로 제가 했는데 바로 해 드셔도 문제가 없고요.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수성시켜서 드시는 거를 제가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는데, 참기름은 요거는 저희 볶기 바로 전에 넣어주세요. 왜냐면 참기름을 넣어주시고 오랫동안 수성시키시게 되면 참기름이 가지고 있는 고유 향은 다 날아가고 약간의 쩐내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 직전에 섞어주시면 오늘의 양념장 제육볶음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제육볶음 양념장을 만들었고요.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채는 지금 이제 양파, 양배추, 당근, 돼지 호박, 그리고 고추 3개, 풋고추, 청양고추, 그다음에 붉은 고추 준비했고요. 대파 준비했고, 그 외에 이제 양념장 준비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 전지살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야채를 써시고 고기랑 같이 버무리셨다가 같이 그냥 볶으시는데 오늘 저는 두루치기 방식으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두루치기는 먼저 기름에다 볶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불에 볶아서 하는 제육볶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지금 양파 빼곤 다 썰어져 있는데 오늘 양파 써는 것만 보여드리고 굵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추도 썰겠습니다. 자, 청양고추, 풋고추, 네, 홍고추를 네, 이제 바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볶는 게 아니라 저는 야채를 먼저 볶아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볶으실 때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불을 충분히 달궈주세요. 네, 엄청 뜨거울 정도로 달궈주시고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요게 야채를 안 볶고 그냥 버무렸다가 하게 되면요. 야채에서 일단 물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채가 익으면서 나는 잡내들 있잖아요.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고기에 그대로 배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 고기 향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또 비린내까지 같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수분도 날리고 잘 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래도 날리는 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에서 하실 때는 무조건 충분히 달궈주세요. 왜냐면 요거는 화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인덕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집에서 혹시 하시게 되면 브루스타 켜고 해주세요. 요게 가장 맛있습니다.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저는 양파를 넣는데 넣으실 때 촥 소리가 나도록 좀만 기다려주시면 네, 연기 슬쩍 올라오죠. 저는 네,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제가 제육볶음을 보여드리지만 오늘 하는 야채들이나 양념장은 제육볶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낙지볶음, 오삼불고기, 그다음 낙산불고기 등 여러 가지 볶음조리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기본으로 이거 볶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양파를 얼만큼 잘 볶느냐인데 센 불에 이런 웍을 사용해서 볶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팬을 달궈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센 불로 계속해서 볶아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볶냐면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라 겉에가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기 냄새, 그러니까 불맛이라 그러죠. 불향이 약간 날 때까지는 충분히 볶아주세요. 불향이 충분히 날 때까지 약간 이제 색깔이 나면서 충분히 이제 볶아주시고. 네, 양파가 이제 잘 볶아지고 나면 나머지 야채들을 제가 넣겠습니다. 자, 양배추, 썰어놓은 당근, 자, 돼지호박까지 넣고 제가 이제 볶아줄게요. 다른 야채들이 있음에도 제가 양파를 가장 먼저 볶은 이유는 그만큼 저 양파가 차지하는 역할이 또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야채들보다 양파의 수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에 먼저 수분도 날려주고 조리가 끝난 상태에서 다른 야채 조리를 하시면은 네, 딱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모든 야채를 다 넣고 볶아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야채는 다 익었는데 양파만 안 익어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먼저 해주세요. 네. 네, 미리 하나 볶아놔야 돼요. 낙지도 마찬가지예요. 야채가 먼저 볶아져 있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야채가 있는 속도보다 낙지가 있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야채를 이렇게 한번 조리를 해주시고 나서 나중에 낙지볶음 하실 때는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로 야채를 잘 조리하시면 다른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네,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파 들어가고요. 고추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고추랑 대파가 들어갔을 때는 요리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네, 살짝만 볶아주시면 네, 완성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고기를 볶을 건데 고기를 볶을 때 저는 특이하게 네,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물 들어가고요. 저는 설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왜 물과 설탕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소량일 때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때는 기름 쓰셔도 되는데 양이 이거보다 많아지실 경우에는 자, 기름을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 고기가 후라이팬에 완전히 달라붙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온 기름이 더 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과 설탕으로 제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돼지고기를 넣고 조리를 했을 때 비린내를 날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설탕하고 물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넣고요.
이제 돼지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탕하고 물 넣고 약간 단맛이 나는 상태에서 조리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요 비린내를 좀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돼지고기 조리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름이 나오면서 그 기름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름을 유도하는 방법이 약간의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도를 해야 기름이 더 잘 나고요. 거꾸로 기름으로 볶게 되면은 기름이 더 안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왜 물을 넣지 하셨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요 전지살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기름 가지고 조리를 하시는데 고기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양념장이 1차로 들어갑니다. 야채가 들어가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일단 어느 정도 팬에 열이 오르고요. 고기가 반 정도 익었다 싶으시면 양념장을 넣겠습니다. 자, 대전에서 또는 충남에서 드시는 저희 두루치기는 먼저 생고기를 볶으신 다음에 양념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좀 더 고기 식감을 제대로 또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양념장에 재우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또 연육작용이 잘 일어나가지고 고기가 다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생고기의 식감과 양념장을 동시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이 풀어지고 고기가 익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아까 볶았던 야채를 넣고요. 이제 그리고 양념장이 약간량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생야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이 결과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 조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채에서 저희 비린내도 나고요, 물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음식이 정말 맛없어집니다. 고기가 아까 다 익었기 때문에 약간만 더 볶아주시면 음식은 완성입니다. 야채도 전부 다 익었기 때문에요. 오래 볶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리가 끝나면 바로 불을 끄시고요. 마지막에 이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그리고 참깨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완전 소주한잔. 어디지? 저는 여기에 참기름 한 번 더 들어고요. 참기름을 섞지 마시고요. 위에다 살짝 뿌려주세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육볶음 완성됐습니다.